자, 그럼 질문 받은 거 한번 해볼게. 자, 8번부터. 짜잔. 자, x에 대한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지 않을 때 a, b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선생님이 어제 잠깐 얘기를 했었지만 2차 함수가 x축이라고 하는 게 x축의 이름은, 또 다른 이름은 y는 0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만나는 거는 y 값이 같아지는 순간에 x 값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거니까, 저 y는 0과 제가 지금 y가 전체가 저 뒤에 쪽에 있는 게 전부 다 y라고 생각하면 돼요. 쟤하고 x제곱 마이너스 2에 a 플러스 1 x 빼기 b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12가 0이 되는 x값이 존재하는지를 보는 거죠. x값이 존재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대로 판별식을 쓰는데 0이 되는 x축과 만나지 않았다는 얘기는 0이 되는 애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근이 없다라는 얘기니까 판별식 D가 a 플러스 1의 제곱하고 요거랑 곱해서 뺄 거니까 b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 맞지? 자, 그래서 요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 a 제곱이 나오고 2a가 나오니까 제거가 되고 더하기 b제곱이 있고 마이너스 11이니까 11보다 작다가 되겠죠, 이렇게. 맞죠? 근데 이제 a, b가 자연수기 때문에 제곱이 11보다 작은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연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뭐 자연수란 말이 없으면 이건 너무 많죠, 지금. 그죠? 그래서 제곱해서 나오는 수들 1과 서로 다르다는 말이 없죠. 1과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과 2도 될 거고요. 1과 3도 되겠죠? 여기까지. 맞죠? 그 다음에 뭐 2하고 1 이렇게. 뭐 여기서부터 그냥 볼까? 2하고 2, 2하고 3 안 되네. 맞죠? 그러면 3하고 1 여기까지네. 그치? 몇 개 있어요? 6개. 6개. 그치? 요렇게. 현서가 안 오네. 잠깐만. 안녕하세요. 아, 네. 여기 3관인데 정현서 좀 연락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27번. 이? 너 전화라고 했는데? 전화 받아라. 저 변명 할 게 있어요. 뭐? 폰을 바닥에 떨고 온 거예요. 그럼 전화가 안 되니? 잘 모르겠어요. 자, x에 대한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실수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직선과 접한다. 자, 요것도 이제 선생님이 그 얘기를 했었는데 항등식 때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항등식인 걸 찾아야 돼. 어떻게? a 값에 관계없이. 보이시죠? 이거 a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알겠죠? a에 대한 항등식이야. 일단 요걸 이해를 했지. 그 다음에 항상 접하죠. 접한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어떤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어떤 직선과 이렇게 만난다는 얘기거든요. 몇 개의 점에서 만나죠? 하나의 점에서 만나니까 y 값이 같아지는 x 값이 하나 있다는 얘기예요. 모든 실수 전체에서 높이 y 값이 같아지는 x 값이 오직 하나 있다. 그럼 y끼리 같다라는 얘기니까 x제곱 빼기 2ax 더하기 a제곱 빼기 2a 더하기 3. 이게 y라고 했어, y. 그리고 밑에 쪽에 보이는 직선의 y는 mx 더하기 n. 이렇게. 그죠? 그럼 얘를 정리를 합니다. 넘어갑니다. x제곱. 자, x끼리 봐. 자, 그럼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mx니까 플러스 mx 더하기 a 제곱 빼기 2a 더하기 3 빼기 n은 0. 이렇게.
자, 얼핏 보면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게까지 복잡한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뭔가 자신감이 좀 있어야 되는데 A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걸 알았잖아. 항등식은 미지수가 좀 많아도 답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A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걸 반드시 인지한 상태에서 여기를 바라보는데, 자, 이렇게 Y값이 같아지는 X값이 하나 존재하기 때문에 이 2차 방정식이 근이 중근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판별식 B를 쓰는데 2A 더하기 M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요 앞에 개수하고 상수항하고 마이너스 4를 곱하면 돼요. 마이너스 4를 곱해서 빼면 됩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4A 제곱 플러스 8A 마이너스 4를 계속 곱해. 마이너스 12 더하기 4L이 되는데 이 값이 0이어야 되는 거죠, 지금. 맞습니까, 여기까지? 그죠? 자, 그럼 이제 계산을 할 건데, 아이고, 부담스러운 게 좀 지워지는군요. 4A 제곱이 지워지고, 그냥 적을까? 4A 제곱 더하기 4AM 더하기 M 제곱 있고, 요게 그대로 밑으로 내려옵니다. 자, 그럼 이제 지울 건 지운 상태에서,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했었는데, A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A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A가 있는 애, 없는 애. 만약에 A가 2차식이 있으면 2차식부터.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여기 보니까 A가 하나, A 제곱은 없고, 그지? 이렇게 A로 묶어. 4M 더하기 8, 이렇게. 나머지는 A가 없네. M 제곱 마이너스 12 더하기 4N은 0, 이렇게 되네. 그죠? 그럼 보니까 A에 아무거나 넣어도 0이 나와야 되니까 M 값이 반드시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고요. M이 마이너스 2니까 대입하면 4 빼기 12 더하기 4N이 0이 나와야 되고요. N이 2가 나와야 되는군요. 2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두 개를 곱하라고 해서 마이너스 4를 이렇게 얻는 거야. 됐지? 끝까지 답을 내주시고. 자, 30번 문제. 30번 문제. 자, 어떤 2차 함수가 이런 거를 지금 볼 때 여러분들이 좀 느낌을 봤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어떤 방정식이 뭐하고 만난다라든지, 그지? 이렇게 뭐 접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걔는 x의 근에 관련된 얘기고요. 이런 식으로 최대값, 최소값 이런 거 나오는 건 거의 2차 함수의 꼭지점에 관련된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제한된 범위를 줬다고 하면 그 범위 안에서의 최대 최소를 보는 거고, 이런 식으로 어떤 범위도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최소값, 최대값 뭐 이런 말이 나오면 꼭지점을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fx 함수가 최고차항의 개수를 먼저 확인해요. a죠, a. 근데 x는 2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5를 가졌다라고 했으니까 요것만 딱 읽어도 알 수 있는 건 a가 0보다 크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면 a가 0보다 작으면 최대값이 나와요. 맞죠? 그러니까 최소값을 줬잖아. 아니, 그 선생님, 다른 데에서도 최소값, A가 0보다 작아도 최소값 나올 수 있지 않아요? 그럴 거였으면 범위가 나왔을 거라고, X의 범위가. 근데 X의 범위가 안 준 상태에서 그냥 최소값 딱 때려버리니까 A가 0보다 크면서 fx 함수가 꼭지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를 갖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됐어요? 이해 갔죠? 자, 지금 하고 있는 건 선생님이 자꾸 얘기하지만 중학교 내용이에요, 사실. 그지? 근데 F4가 1이야. F4가 A 곱하기 4 빼기 5가 1이야. 4A가 6이야. A는 2분의 3이야. 그럼 이제 아까 전에 앞에 쪽에 생각했던 게 맞네? 맞지? 이거 여기 뭔가 크구만. 그래서 fx를 적어. 2분의 3의 x 빼기 2의 제곱 빼기 5 이렇게 적었어. 됐지? 그러면 이제 a, b, c를 구하는 건데 a가 나와 있고 얘를 전개해서 개수 비교를 할 거거든? 맞지? 개수 비교를 하면 되고, 뭐 전개 끝까지 해볼까? 마이너스 6x 더하기 1 이렇게 나오네, 그죠? 됐나요?
그래서 A가 2분의 3이고요. B는 마이너스 6이고요. C는 1이니까 3 더하기 6 더하기 1 해서 10이네요. 10. 됐나요? 뭐 그냥 그래. 그지? 이 문제는 좀 그냥 그렇다. 34번. 자, 2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다면 방정식 fx는 0에 두 시근의 곱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자, 뭔 말이야, 그지? fx는 1,1을 지나간다 라고 얘기했어요. 지나간다 라는 말을 쓰면 위에 있다 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연한 얘기지만 x에 1을 넣어주면 y값이 1이 나왔다 라는 거 하나 알고 있는 거고요. fx의 최대값은 2인데, 자, 다시 얘기를 해봅시다. 자, 그러면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야, 음수야? 최대값이 2야 이렇게 나왔어. 최고차의 개수의 양수야, 음수야? fx의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일까, 음수일까? 음수가 나와야 최대값이 나온다고요. 알겠죠? 최대값이 2다.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 자, 선생님 계속 얘기하죠. 2차 함수는 그래프를 무진장 많이 그려야 된다. 그지? 그럼 여기가 2야. 근데 F1이 1인데. 그지? 그럼 1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1이거나 여기가 1이거나 뭐 이런 얘기인데 그건 뭐 별로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어쨌든 생긴 건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fx 함수를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 조건을 쓴 거고요. 식으로 굳이 쓰자면 fx 함수를 이렇게 적어주는 거거든요. a의 x 빼기 m의 제곱 더하기 2 이렇게. 근데 내가 이거를 왜 굳이 여기 처음에 안 썼냐면 여기 뭐 지금 이게 미지수 2개가 달려 있어서 만약에 뭐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든지 이런 말을 줬다고 한다면 맞죠? 뭐 이렇게 바로 썼을 텐데 아직 이제 모르는 게 2개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뭐 선뜻 쓰진 않았습니다. 그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따르게 쓸 수도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처럼 처음에는 좀 하다 보면 좀 헷갈리는 친구들은 뭔가 주어진 정보를 적는 게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금 더 이득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준 거고. 지금 다 조건을 보면 fx 플러스 7은 두 시근의 합이 4다 이렇게 나왔어요. 두 시근의 합이 4다. 이걸 뭘 준 거냐면 자, fx 더하기 7을 다른 얘기로 하면 이런 얘기거든요. 이 두 개 같은 건 알겠죠? 너무 당연하죠? 그럼 이거를 좀 다른 얘기로 하면 y는 fx하고 y는 마이너스 7하고 만나는 x의 값이 더하면 4다. 이런 얘기거든. 그럼 y는 마이너스 7은 뭐냐면 상수함수니까 이런 식으로 그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맞죠? 그럼 이렇게 긋게 되면 만나는 x의 값이 발생을 하는데 그게 여기랑 두 개가 발생을 하겠죠. 자, 근데 2차 함수의 성질은 대칭형 그래프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 알파와 베타 만나는 두 개의 근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두 근의 중점에 항상 뭐가 존재하죠? 축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이게 특징이 얘가 상수함수였기 때문에 사실은 다조건에서 축을 준 거예요. 축. 무슨 말 하는 거야? 두 개를 더해서 4죠. 반으로 나누면 뭐가 있죠? 축이 있으니까 여기가 뭐라고 준 거예요? 2라고 준 거죠. 이렇게. 알파와 베타의 합의 가운데 축이 있다. 그러면 뭘 준 거야? 이렇게 준 거죠. 이렇게. 그지? 됐어요? 그러면 A 값을 구할 수가 있죠. 왜? 1,1을 지나간다고 가조건에 써져 있으니까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F1은 A 더하기 2인데 얘가 1이야. A 값이 마이너스 1이야. 오케이. 끝. 이렇게.
그러면 지금 구하는 건 뭐냐? 두 시근의 곱을 구하라. 뭐가? 얘가 0이 되는 곱을 구하라. 이 얘기죠? 이제 뭐 이거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개해서 계산해도 되고, 아유 귀찮아. x 빼기 2의 제곱은 2야 이렇게 얘를 이항을 시키고 루트를 어떻게? 루트를 x 빼기 2는 뿔마 루트 2 이렇게 쓰고, 그죠? 그래서 x는 2 뿔마 루트 2 이렇게 적어서, 그죠? 2 플러스 루트 2 빼기 루트 2죠? 합차 공식이니까 4 빼기 2에서 2를 얻어도 되고. 자, 이거 뭐 여기에서 얘를 전개한 다음에 개수를 봐도 되고, 그죠? 어떻게?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나오면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는 0이잖아요. 자, 모든 x의 값의 곱이니까 근과 개수의 관계에 의해서 2를 얻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됐나? 그지? 됐어요? 뭐 조금 어렵죠, 이 문제는. 이 문제는 좀 많이 어려운 게 다조건을 파악하기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 다조건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선생님이 근데 어저께 되게 열심히 설명을 했어서 뭐 맞춘 친구도 있을 것 같고. 자, 42번 볼게요. 42번. 자, 이제 42번 같은 경우에는 뭐 이 문제가 학교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오는데 애들이 너무 어려워해. 그치? 뭐 내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왜 어렵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 여기 잠깐 봐주세요. 여기 보면 앞에는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1이 있고 뒤에는 x제곱 플러스 6x가 있죠? 이럴 때는 x제곱 플러스 6x로 치환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왜냐면 뭐 그게 공통으로 보이니까. 근데 선생님 생각에는 제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을 조금 더 간단하게 할 거면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1, 즉 제곱의 쪽에 있는 애를 치환하는 게 사실 계산이 조금 더 간단합니다. 그거는 뭐 이제 뭘로 해도 상관없어요. 답은 똑같이 나와. 그건 참고로만 하고. 그러면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1을 내가 만약에 t로 이렇게 잡았다. 그러면 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범위가 발생을 하죠. 다시 x에 넣어주면 t라는 계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x에 대한 2차식이니까 얘가 그래프가 요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오는 거예요. 최고차항 계수. 그러면 요게 x축. 그죠? 여기가 무슨 축? t축. 이게 t축이에요. x를 넣어서 t가 나왔어요. 이 얘기니까. 그래서 항상 치환을 할 때에는 이게 치환한 겁니다. 이 전체가 t야. 이렇게 치환을 하죠? 그러면 치환하면 치환한 t의 범위를 잡아줘야 돼. 알겠지? 그러면 여기 값이 마이너스 3이죠? 그죠? 축 어떻게 잡아요? 반으로 딱 때리면 돼요. 3. 앞에 개수가 1일 때 반, 당연히 음수 붙이고. 됐죠? 그럼 마이너스 3 넣어주면 뭐가 나와요? 9 빼기 18 얼마야 이거? 2 나오냐? 맞아요? 2? 그러네. 그치?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보세요. t의 범위를 적어줘야 되는데 t 값이 x를 넣었더니 t가 제일 낮은 지점이 2죠, 2. t의 최소값이 2지. 그래서 t의 범위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뽑는 거예요, 이렇게 끝냈으면 절반 정도 온 거야. 그치? 절반 정도 온 거야. 자, 그럼 이제 그대로 t값을 넣어주자. y는 마이너스 2t 제곱 이렇게 되고 플러스 8 써주고, 자, x제곱 플러스 6x는 t 빼기 11 이렇게 더하기 k 더하기 45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2t 제곱 8t 마이너스 88 마이너스 43 나오는구나. 됐어요? 여기 됐어? 그럼 이때 최대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20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뭔 말이야? 그지? 근데 이제 보면 요번에는 얘를 보세요. t에 대한 2차식 맞아? 그리고 y 이렇게 나오죠. 실제로 여기에서 말하는
최대값이라는 거는 y를 얘기하는 겁니다. y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넣어주는 t의 값의 범위가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우리는 뭘 확인해야 되냐면 얘의 꼭지점이 2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냐가 되게 중요한데, 맞죠? 그래서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야 돼요. 자, 완전 제곱식으로 바꿀 때에는 마이너스 2로 묶어서 t 제곱 만들고 마이너스 4t 쓰면 여기가 4가 나오죠? 4가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8 플러스 8 돼서 k 마이너스 35가 이렇게 나오죠. 맞아요? 그럼 여기에서 축이 t 값이 2가 나오는 게 보이세요? 그러면 최고차항계수 음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t축, 맞아요? 여기는 y축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t 값이 2가 되는 순간 최대값을 갖는데 t의 범위가 2보다 크거나 같으니 여기가 들어가죠, 지금. 그러면 요 값 자체가 k-35인데 이 값이 뭐라고 준 거예요? 마이너스 20이라고 준 거야, 이렇게. 그래서 k 값이 튀어나옵니다. 15라고. 그죠? 자, 이 문제는 요 t의 범위를 구하지 않더라도 우연히 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인데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절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선생님이 일반적으로 t값을 구하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오게끔 구성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치환할 때 범위 잡는 거 놓치지 마세요. 이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됐나요? 자, 44번. 야, 오늘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그치? 하하, 이 문제, 참. 요게 이제 절대값 함수가 이제 끊임없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좀 난이도 있는 문제들에서는 절대값을 다뤄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거 네 거 아니야? 아, 네 거구나. 자, 그래서 절대값 함수에 대한 얘기를 잠깐 언급할게요. 잠깐만. 이거 얘기를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크게 봤을 때 종류가 되게 많은데 크게 봤을 때 제일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중요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제일 자주 나오는 절대값 함수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전체의 절대값을 씌우는 게 있고요. 전체의 절대값이 있고요. 요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의 절대값이 들어가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뭐가 더 많이 나오냐면 첫 번째 게 더 많이 나오긴 해요. 전체의 절대값이.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전체의 절대값이 들어가면 x축의 튕김 이렇게 써주세요. x축 튕김 이렇게. x축 반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x축 반사. 알겠어요? 그래서 예시를 들게요, 이걸. 선생님이 이제 왜 굳이 이런지에 대한 얘기를 왜 안 하냐면 이거는 대칭 이동에 대한 얘기를 좀 배우고 와야 조금 더 이해가 잘 갑니다. 그래서 고등수 하 내용이라든지 이럴 때 좀 심도 깊게 들어갈 때 하는 게 맞고 지금은 그래프 그리는 것만 좀 이해를 해주세요. 이거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자,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y는 절대값 x-2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생긴 거냐면 그냥 일단 너네는 y는 x-2의 그래프를 그려요. 그러면 y는 x-2의 그래프를 그릴 때 x축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2 있는 데에서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요. 이렇게. 알겠어요? 자, 근데 여기에 절대값을 딱 씌웠다라고 하면 x축 있는 데에서 아래쪽 있는 부분이 이렇게 튕긴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x축 튕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실제로 원래 있는 함수 있죠. 튕기지 않은 애는 그냥 x-2랑 같고요. 튕겨진 애는 절대값의 음수를 달고 나왔다고 해서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는데 참고만 하세요. 마이너스가 붙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 더 해볼게. 예를 들어서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전체의 절대값이 들어간다. 그러면 먼저 뭘 그린다? 절대값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림을 그려. 알겠지?
그러면 3하고 마이너스 1 지나가는 거 보이지? 3하고 마이너스 1 지나가는 거 보이지? 어떻게 보면 돼? X축과의 교점을 보는 거야. X축과의 교점은 Y가 0이 되는 지점이니까, 맞죠? 인수분해에서 0이 되는 지점. 그게 X축과 만나는 거라고. 그러면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마이너스 1하고 3을 지나가잖아요. 그럼 지나가는데 으아 하고 가다가 X축을 만나면 튕긴다고 이렇게 튕긴다고. 이해 갔죠? 그러면 튕겨지지 않은 양쪽 날개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라고 하고 가운데 부분은 마이너스를 붙여서 써주면 돼요. 이렇게. 그죠? 더 얘기하면 너무 깊게 들어가니까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고 계세요. 제일 많이 나옵니다, 얘가. 근데 사실 내가 이걸 왜 짧게 했냐면 지금 요 문제는 이거야, 이거. 이거야. 자, 얘는 x가 0보다 크면 fx가 나오고 x가 0보다 작으면 f-x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개는 무슨 관계에 있다라고 하냐면 y축 대칭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y축 대칭 관계. 이거 지울게요. 여기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y는 절대값 x-1 이런 거 있죠. x에만 절대값이 들어간 거야. x에만 절대값이 들어간 거야. 이해 갔지? 아까랑 차이점 알겠죠? 자, 이렇게 생긴 거는 y는 x-1을 먼저 그려. 알겠지? 맞아? 0보다 큰 데에서 y는 x-1 요걸 이렇게 그리라고. 맞죠? 그러면 이게 y축이잖아. 0보다 작은 지점에서는 이 그래프에 y축 대칭 그래프를 그리면 된다고.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그치? 좀 어렵지? 좀 어려운데 그냥 y축의 오른쪽 부분을 그린 다음에 대칭을 시키면 된다고. 자, 만약에 아까 전에 그거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거. 여기에 x의 절대값이 들어가는 거야. 자, 근데 여기도 조금 재밌는 게 있는데 이 절대값 x의 제곱은 그냥 x의 제곱이랑 같은 거 알죠? 그죠? 그래서 보통 x제곱에는 절대값을 안 씌워요. 그러면서 요렇게 들어갑니다. 요렇게. 그럼 얘를 어떻게 그리냐면 절대값이 없다고 하고 1사분면 4사분면 쪽에 그림을 그려요. 먼저. 이해 갔지? 그리는 요령만 알려주고 있어. 그럼 요게 3하고 마이너스 1을 지나가죠. 그러니까 x축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마이너스 1하고 3이 있어. 그죠? 그럼 그래프를 그리는데 하고 그리다가 여기를 그리지 말라고. 그치? 1사분면 4사분면 쪽만 그리라고. 그게 x가 0보다 큰 범위거든요. x가 0보다 작은 범위에는 지금 요 그려진 이 그래프 있죠? 이 그래프에 대칭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 돼요. 여기가 마이너스 3. 이해 갑니까? 요런 얘기예요, 요런 얘기. 집중 안 하지. 너이씨. 어려워? 뭐 어려워? 뭐 어려워? 쟤를 보세요, 쟤를. 이제 쟤를 보세요. 응? 됐어요? 그죠? 저거는 x축과의 교점이 안 보이죠? 그래서 저 함수는 x의 절대값이 붙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맞죠? 먼저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의 그래프를 그려요. 그래프를 그리라고. 그러면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2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해 갔지? 그럼 이 그래프를 그릴 때 y축을 그려놓고 1,2를 잡은 다음에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를 그리잖아요. 그럼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를 그리는데 여기에만 이렇게 그려달라고. 이 그래프를 대칭시키란 말이야. y축 대칭. 요런 그래프가 나온다고. 요런 그래프가. 그게 뭐예요? 이게 fx예요. 알겠죠? x에만 절대값이 들어갔을 때 하는 거예요. 지금은
살짝 이해만 해줘. 알겠지? 자, 그러면 이게 fx거든요? fx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fx의 범위가 요 값이 2보다 크거나 같죠? 그죠? 뭐 이게 대칭되고 나발이고 그냥 2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지? 제일 작은 지점이 2잖아. 1,2. 얘도 마이너스 1,2. 그죠? 그러면 fx를 t로 치환하면 t의 범위가 2보다 크거나 같고 아래쪽에는 t제곱 t 빼기 4가 되잖아. 이렇게. 이 값의 최소값이잖아. 근데 이거는 뭐 이제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알겠지만 여기에 축이 보이시죠? 축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t의 축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알겠지? 어떻게 하면 돼? 반으로만 나누면 돼. 그지? 마이너스 붙여서 축은 바로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최고차항에서 1일 땐. 자, 근데 t 값이 어디서부터? 2보다 크거나 같잖아, 이게. 그럼 실제 그래프는 요거만 있는 거죠? 요것만? 얘는 없는 거죠? 이렇게? 맞죠? t가 축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지만 실제 t의 범위는 2보다 크거나 같잖아. 맞지? 그럼 그래프가 여기만 있다고. 그럼 2에서 최소값이 나오겠지. 2를 넣어주세요. 2 나오네요. 최소값은 2다. 자, 요 문제는 어렵다가 맞아요. 어려워. 그지? 요 정도를 학교 시험 문제에서 낼까요? 내죠. 그런데 많이 맞추긴 쉽지 않겠지. 그지? 좀 많이 틀려요. 그래도. 이런 문제는. 절대값을 근데 선생님들이 잘 안 내시긴 하더라고.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자, 51번 마지막 질문. 오늘 고차방식 나와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죠? 자, 1부터 4까지 A의 범위가 있고요. B 대신에 8 빼기 2A라고 적어줘요. 이렇게. 됐죠? B 대신에 2A 더하기 B가 8이죠? B 대신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어떻게 할 거냐면 A 곱하기 B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는데 A, B가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한 문자로 바꿔줄 거예요. 뭘로 바꿀 거냐면 A로 바꿀 겁니다. 그 이유는 A의 범위가 나와 있어서 그게 좀 더 쉬워 보여요. 그래서 A의 범위가 한번 적어주신 다음에 A 써주고 B 대신에 얘를 적어. 이렇게. 그럼 이렇게만 써놓으면 좀 약간 이상하단 말이야. 근데 이제 구하는 게 뭐냐면 이 값, A 곱하기 B죠. 이 값에 K라고 나왔다고 가정해보자. 이 두 개를 곱한 애가 K가 나왔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K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라는 뜻이에요. 요거를 두 개를 더해라. 뭐 약간 이런 말이죠. 맞죠? 그럼 보니까 K는 마이너스 2로 묶으니까 A에 A 빼기 4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맞습니까? 맞죠? 이게 몇 차식이에요? 무슨 2차식. 2차식의 결과물 K. 이게 Y처럼 생각하면 돼. A는 X처럼 보고 요거를 결과물 K. 그럼 결과물의 최대값, 최소값.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얘가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 꼴을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인수분해가 됐다는 얘기는 얘가 0이 되는 지점 보이죠? 이 식이 그 지점에서 만나는 거죠. 그죠? 0과 4 보이죠? 0을 넣어주면 K가 0, 4를 넣어주면 K가 0 맞지? 그러니까 요게 A축이 있는데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A에 0을 넣어주면 0, 4를 넣어주면 0 그치?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지죠. 여기가 뭐예요? 여기 2 0과 4의 가운데 축 0과 4의 가운데 축 맞죠? 근데 A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에서 이렇게 4까지 이렇게 있죠? 그럼 그래프가 요렇게만 있는 거죠. 요렇게만 그죠? 그럼 최대값은 어디서 발생하죠? 2에서 2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8. 맞죠? 최소값은 어디서 발생하죠? A가 4인 순간 제일 낮죠. 자, 여러분, 최대값, 최소값 어려워하면 안 돼요. 결과물이기 때문에 낮은 지점, 높은 지점 찾는 겁니다. 그래프를 봤을 때. 일반적으로 대입하는 값은 우리가 보통 X축 선상에 놓는다고 하거든요. 이게 A의 역할이 X의 역할인 거고요. 그 다음에 K의 역할이 Y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A 값을 이렇게 넣었을 때 나오는 그래프의 제일 높은 지점과 제일 낮은 지점이 어디냐? 그게 최대값, 최소값을 얘기하는 거고. 알겠죠? A 값을 넣어주는 게 1부터 4까지 넣어주라고 했으니까 꼭지점 여기, 그죠? 보이시죠? 이렇게 된다 이거지. 됐나요? 됐어요? 자, 그럼 우리 오늘은, 그죠? 여러 가지 방정식을 좀 나가봐야 돼. 2차 함수를 좀 힘들게 했는데, 2차 함수가요, 또 나옵니다, 또. 언제? 언제 나와? 부등식에서 또 나와요, 부등식. 그리고 여기 고차 방정식 있죠? 거기서도 또 나와, 또 나와. 계속 나오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좀 문제를 좀 꼼꼼히 풀어주셔야 되고, 얘를 지금 한번 시작해 봅시다. 근데 사실은 이제 3, 4차 방정식이라고 했는데, 사실 3차 방정식 따로, 4차 방정식 따로,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좀 좋고요. 그리고 3, 4차 방정식이 끝난 다음에는 연립 방정식에 관련된 내용이 좀 나와요. 근데 이제 그게 한꺼번에 여기 좀 들어가 있긴 한데, 일단 뭐 3차 방정식하고 4차 방정식이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3차 방정식 먼저 얘기를 할 건데요. 방정식이라고 하는 애는 제일 기본 조건은 근을 구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x값을 넣어주면 그 등호를 만족할까? 이게 이제 제일 기본이니까 항상 그걸 잊지 말아주시고, 3차 방정식이라는 건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는 0 형태꼴로 이루어져 있는 걸 3차 방정식이라 하고,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a 값이 0이 되면 아니 됩니다. 알겠죠? 자, 3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방법의 제일 기본적인 게 뭐냐면 인수분해를 하는 거죠. 인수분해를 통해서 3차 방정식의 근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 그 인수분해를 하는 제일 기본적인 방법 뭐가 있을까요? 3차 방정식의 인수분해의 제일 기본 방법 뭐죠? 조립제법이에요. 조립제법. 3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건 조립제법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3차 방정식을 봤는데 조립제법을 통해서 인수분해를 하자. 요거는 제일 기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립제법은 할 수 있겠죠? 그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3차 방정식이나 4차 방정식의 대다수의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앞에 쪽의 인수분해 단원에서 이미 다 했다고 보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거. 동일해요. 완전 동일해. 완전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때 만약에 성실히 공부했다고 하면 여기에서 3차 방정식의 인수분해를 해라? 어렵지 않습니다. 알겠죠?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인수분해가 됐다라고 가정을 하면 조립제법을 통해서 인수분해를 하든 또는 추가로 이제 공식이 하나 있는데 미친 듯이 나오는 공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a세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 인수분해하는 거 있죠? 요 공식이랑 요거는 뭐 너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된다. 요거랑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요거 요 공식이 3차 방정식에서 미친 듯이 활약을 합니다. 그래서 한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인수분해는 뭐 문제가 없다. 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해요. 그럼 인수분해를 해주면, 했다고 가정을 하면, 보통은 이제 세 개의 근을 중심으로 보는데, 색은 알파, 베타, 감마가 나왔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됐다라는 얘기는 근이 나왔다.
A로 묶어지고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X 빼기 감마는 0이라는 형태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때 우리가 세 개를 인수분해해서 0이 나오게 되면 이때 X의 값을 알파라는 근이거나 또는 베타라는 근이거나 또는 감마라는 근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죠. 맞죠? 근데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야. 자, 일단은 전제 조건을 좀 깔아줄게요. 3차 방정식이, 가연아! 3차 방정식에 되게 중요한 얘기였어, 지금. 그지? 집중, 그지? 3차 방정식의 개수가요, 개수가, 실수라는 조건이 있다라고 일단 생각을 할게요. 그죠? 그러니까 거의 문제의 한 90% 이상 개수가 허수가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으니까, 그죠? 일단 너네들 지금 수준에서는 그냥 전제 조건은 개수가 실수가 깔려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세요. 개수가 실수야. 자, 그럼 개수가 실수라고 했을 때 이 알파, 베타, 감마라는 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는 근이 모두 허수가 나올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하자면 3차 방정식의 근은 존재하지 않는다가 나올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3차 방정식은 좀 쉽게 푸는 방법인데 얘를 1차식과 2차식의 곱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이렇게. 알겠죠? 알겠어요? 3차잖아요. 1차식과 2차식의 곱으로 이루어졌다. 됐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 1차식은, 다시 말하자면 직선은, 그죠? 반드시 X축과 만나겠죠? 직선을 생각해 보세요. 직선을 생각해 보시라고. 그죠? 아, 물론 상수함수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건 X가 없는 거니까. 그죠? 이해가 안 가? 그죠? 그래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습니다. 3차 방정식은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져요. 그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쓸까? 1차식과 여기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 이해했지? 그럼 여기 2차식 보이니? 2차식 보여? 얘가 뭐야? 2차 방정식이에요. 그럼 이 2차 방정식은 근의 개수가 뭘로 판단할 수 있어요? 판별식. 그죠? 판별식. 너 오늘 좀 약간 기운이 없어 보인다? 왜 그래? 머리 아파. 꼴 좋다. 자, 판별식 B가 0보다 커요. 맞아요?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나오겠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이 2차식의 근 중에 얘랑 똑같은 근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러면 중근 하나, 실근 하나가 나올 수 있어요. 판별식 B가 0보다 클 때. 맞죠? 그 다음에 판별식 B가 0일 때는 실근 하나, 중근 하나 또는 3중근이 나올 수도 있겠죠. 3중근. 그죠? 세 개가 다 같은 근. 이해 갔죠? D가 0보다 작으면 실근 하나, 허근 두 개를 갖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3차 방정식이 근을 갖는데 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는 애는요, 결국은 이 2차식에 의해서 실근의 개수가 판단이 된다라고 이해하고 바라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쉬워져요. 결국 이제 이 얘기가, 요 관련된 얘기가 니네들이 보는 6-4번에 해당하는 오메가 보이시죠? 그 W처럼 보이는 애, 걔를 오메가라고 했거든요. 그죠? 그 관련된 내용이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걔가 이 얘기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자, 그래서 일단 선생님이 어떻게 푸는지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3차 방정식이야! 라고 했어. 이거 딱 나와. 3차 방정식이야! 이렇게 나와.
그러면 개수가 0은 아니겠네? 그지? 그럼 얘가 근을 구해야 되는데 그게 제일 기본입니다. 그러면 근을 구하기 위해선 뭘 쓴다? 조립제법 또는 공식을 이용하나 둘 중에 하나를 고민을 하세요. 알겠어요? 끝이야. 더 할 얘기가 없어. 이게 끝이라니까? 근데 얘가 뭐 근이 허근을 갖는다, 실근을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1차식 곱하기 2차식 형태로 만들어 놓고 알겠죠? 여기 나오는 근과 하나 실근 허근을 가졌다면 여기서 허근을 갖겠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3차식 형태가 나와 있는데 이 형태 1차식과 2차식 형태를 어떻게 바꿀까요? 그것도 조립제법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결론을 얘기해서 돌고 돌아서 3차 방정식은 조립제법입니다. 그냥 알겠죠? 조립제법을 무조건 할 수 있어야 된다. 됐습니까? 자, 그 상태에서 여기에서 이제 추가로 뭐가 나오냐?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가 나옵니다. 자, 요거를 열심히 전개를 하면 자, 얘랑 같은 거예요. 세 개의 근이 있는데 얘랑 같은 거거든요. 그죠? 그럼 얘는 근으로 존재한 거고 얘는 그냥 개수로 표현을 한 거죠. 근데 이 근과 개수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얘를 열심히 전개를 해요. 알겠죠? 그죠? 선생님 전개해볼게. 뭐 너네 시키겠니 설마? x세제곱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x제곱에 마이너스 플러스 알파 베타 베타 감마 알파 x에 빼기 알파 베타 감마는 0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로 이 세 개를 곱하면 아마 이제 우리 다항식 쪽에서 외운 친구도 있을 거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얘를 다시 곱합니다. 곱하면 ax 세제곱 빼기 a 알파 베타 감마 x제곱 더하기 a 알파 베타 감마 알파 x 빼기 a 알파 베타 감마는 아이고 힘들어. 그치? 이렇게 나와. 그러면 얘랑 뭐랑? 얘랑 항등식이라고. 그지? 똑같다고. 맞죠? 물론 전제 조건은 얘의 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고 한 거니까. 맞지? 그럼 이제 뭘 할까요? 개수를 비교해야죠. A는 A랑 같네. 끝. 맞지? 그 다음에 여기 봐요. B랑 뭐랑 같아야 돼요? 얘랑 같아야 되겠죠. 맞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마이너스 A분의 B다. 여기서 튀어나오는 거야. 그지? 같지?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 알파는 요거죠. 요거 A분의 C야. 얘랑 비교한 거고. 맞죠?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야. 그래서 3차 방정식 3개의 근과 개수의 관계가 여기서 튀어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외워야 되겠죠. 외워야 되는데 자, 선생님이 이거 외우는 거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하는데 모든 근은 항상 알파 베타 감마로 표현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얘를 알파 베타 감마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외우면 결국은 적용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외울 때는 어떻게 외우냐면 한글로 계속 얘기를 해야 돼. 한국어로. 알겠어요? 자, 한국어로 하면 알파 베타 그지?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근의 1번 모든 근의 합은 세 근의 합은 이렇게 외우는 거야. 세 근의 합은 이렇게 외우는 거고 그 다음에 너네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 관계 생각하시죠? 이거 분의 이거 음수 이거 분의 이거 양수 나오죠? 똑같아. 대신에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냥 추론을 해봐.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됐지? 그게 반복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외우는 거라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두 개씩 곱하내는 이렇게 외우는 거야. 두 개씩 곱하내는 a분의 c 이렇게. 세 개를 다 곱하내는 마이너스 a분의 d 이렇게. 알겠어요? 외웠어? 외워야 돼. 한글로 외워줘. 알겠어? 한글로 외워. 말할 때마다.
합은 2개씩 곱한 애는 2개씩 곱하라고 했더니 뭐지? 이러진 않겠지 설마. 알파, 베타, 감마가 있는데 2개씩 짝지어서 곱하면 돼요. 알겠죠? 한글로 외워달라. 모든 공식은 한글로 외워달라. 자, 여기까지 얘기하면 3차 방정식에 대한 얘기가 얼추 끝난 거야. 얼추 끝난 거고, 개인적으로는 4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2개가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자, 일단 4차 방정식도 동일합니다. 근데 오히려 4차 방정식이 쉬운 게 4차 방정식은 근과 계수 관계를 또 따로 배우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4차 방정식은 자, 뭐 한 김에 설명을 하고 문제를 푸는 게 낫겠지? 니네가 배우는 다항식의 방정식. 다항식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다항 방정식 중에, 다항 함수 중에 끝이에요. 4차 방정식이. 5차는 안 나옵니다. 5차는 안 나와요. 그죠? 5차는 안 나오니까 여기가 제일 복잡한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뭐 너무 당연한지만 4차 방정식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아유, 그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4차 방정식이에요. 얘는 문제를 어떻게 풀까요? 얘는 똑같죠. 인수분해 해야 돼요. 인수분해. 그죠? 근데 인수분해를 어떻게 할까요? 조립제법 해야 돼요. 똑같다니까? 결국은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를 해야 돼. 알겠지? 조립제법을 통해서 인수분해를 해줘야 된다고. 알겠죠? 근데 문제는 얘가 조립제법 말고 인수분해를 하는 또 다른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추가로 배워야 되는 거. 이제 공식보다도 얘는 이걸 많이 쓰는데, 첫 번째는 조립제법 플러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보기차식이 있고요. 근데 이 보기차식은 니네가 이미 인수분해할 때 했어요. 뭐야? ax 4제곱 bx 제곱 더하기 c꼴. 알겠죠? 2가지 배웠죠? 맞죠? x제곱을 치환해서 하거나 제곱 빼기 제곱 형태꼴로 만들어서 인수분해하는 거 배웠죠? 그러니까 결국 요거 또 나오고, 그 다음 2번째는 상반 방정식. 상반 방정식은 뭐였어요? 개수가 대칭인 4차식. 그치? 기억나요? x제곱으로 묶어서 했던 거? 그거. ax 4제곱 bx 세제곱 c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는 0 형태꼴. 개수가 대칭일 때 x제곱으로 묶어놓고 했죠? 그게 다시 한번 나온다. 근데 이게 왜, 그럼 선생님 조립제법을 쓰지 왜 그럴까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4차 방정식의 형태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으냐면 1차식 곱하기 3차식이 아니라 2차식 곱하기 2차식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약간 좀 이해가 가나? 자, 봐봐. 잘 생각해봐. 선생님이 개수가 실수라는 건 밑바탕에 깐다고 그랬어. 맞지? 개수가 실수라는 건 깔아야 돼. 야, 여러분 지금 생각을 해봐요. 허근이라는 건 어디서 나올까? 허근. 제곱해서 음수가 나와야지 허근이 나오죠? 맞아요? 그러니까 3차식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1차식, 하나는 2차식이니까 무조건 1차식 쪽에서는 그러니까 허근이 나올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한 거고. 맞죠? 여기 보세요. 4차식은 2차식 곱하기 2차식이죠? 이해 갑니까? 얘가 근을 2개, 얘가 근을 2개. 이렇게 나와야 실글이 4개가 나오는 거고. 혹여나 얘가 근이 2개인데 얘가 근이 없으면 허근 2개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얘도 0보다 작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4개 모두 허근이 나오죠. 그래서 4차 방정식은
실근을 갖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 실근이 없으면 조립제법을 쓸 수가 없죠. 그래서 특수한 형태꼴에 대한 이렇게 계산하는 것들을 배우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여기 인수분해 관련해서 근을 구하고 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인수분해에서 이미 했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아마 이제 뭐 문제를 푸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자, 오늘 허근 전까지는 좀 했으면 해서 열심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1번부터 볼게요. 자, 어렵지 않아요. 다음 3차 방정식에, 자, 개수를 빨리 확인해. 미지수가 있어, 없어? 미지수가 있어, 없어? 없지. 없지. 근을 구하시오. 이 얘기예요. 자, 3차식의 근은, 3차 방정식의 근은 어떻게 구한다? 뭘로 구한다? 조립제법으로 구한다. 1,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보이니? 다 더해서 0이 나오면 뭐다? 1이 된다. 1 내려와요. 곱해요. 곱해요. 내려와요. 됐죠?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거는 근이니까 x 빼기 1 이렇게 1을 넣어서 0이 되는 근. 자, 여기는 개수죠. 개수.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4 이렇게. 요게 인수분해가 되죠. 그죠? 그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보이죠? 그래서 가장 큰 근은 1이고요. 가장 작은 근은 마이너스 4니까 두 개를 빼라고 했어요. 5네요, 5. 자, 오늘도 뭐 좀 찍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진도를 쭉 다 나가놓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볼게요. 아, 이거 참 별로네. 그지? 근데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이 이렇게 크게 어려워할 건 없고요. 그냥 치환해서 풀면 돼요. 이런 건. 그죠? x제곱 더하기 2x를 뭘로 할까요? t 이렇게 볼까? 이렇게. 그죠? 요거를 조금 더 잘하면, 사실 이제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치환하면 범위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t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큰 값이 나와야 된다는 걸 적어줘도 되는데, 그죠? 거기까지 조금 어려우니까 그냥 치환해 놓고 t제곱 마이너스 11t 더하기 24는 0이라고 쓰면 됐죠? 여기 값이 t 빼기 3 t 빼기 8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면서 t 값이 3이거나 8이거나 이렇게 두 개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t가 얘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x제곱 더하기 2x 빼기 3은 0 이렇게 적고요. t 자리에 3 넣어준 거야. 그러면 x 플러스 3 x 빼기 1은 0 이렇게 나오는군요. x는 마이너스 3 또는 1, 8을 넣어주면 x제곱 더하기 2x 빼기 8은 0, x 더하기 4, x 빼기 2는 0, x는 마이너스 4 또는 2 이렇게 나옵니다. 됐어요? 자, 근데 뭐 밑에 거를 보니까 뭐 어려운 게 아니라 어차피 근이 다 나왔기 때문에 다 절대값을 붙여서 음수를 뗀 다음에 더하라니까 3 더하기 1, 4, 8, 10 이렇게 되네요. 그죠? 자, 문제에서 이제 보기차식 관련된 게 좀 나와요. 어떤 4차 방정식의 4개의 근, 알파, 베타, 감마, 시그마라고 할 때, 저걸 이제 시그마라고 읽어요. 시그마 소문자입니다. 그죠? 대문자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막 이렇게 본 적 있죠, 이제 이렇게. 네. 그치?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 4개의 근이 있는데, 아이고, 저건 뭐 그냥 바로 인수분해가 돼서 4, 9, 36, 4, 9, 36. 맞죠? 곱해서 36,
더해서 마이너스 13. 뭐예요? x제곱 빼기 4, x제곱 빼기 9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2하고 마이너스 2하고 3하고 마이너스 3하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제일 작은 게 알파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부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알파, 베타, 감마, 시그마군요. 12. 지금 보니까 지금 보기차식과 상반방정식 관련된 내용들이 먼저 이게 주를 이루는군요. 사실 여기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3차 방정식이라고 선생님은 생각해요. 자, 다음을 보세요. 다음 4차 방정식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개수가 대칭되게 생겼죠? 자, 개수가 대칭일 때 기억나요? 상반방정식? 기억납니까? 어떻게 하죠? x제곱으로 묶어주죠? 정빈이 괜찮니? 자, 됐죠? x제곱 놔둔 상태에서 얘를 정리합니다. 공통 부분을 묶어줘요. 개수가 같은 것끼리 묶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근데 이 가운데 쪽에 x 더하기 x분의 1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x 더하기 x분의 1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x 더하기 x분의 1 제곱 빼기 2. 그러면 마이너스 2 x 더하기 x분의 1 빼기 2를 하면 마이너스 3 은빵 이렇게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됐어요? 이 상태에서 봐봐. 제곱 빼기 2 마이너스 3 그치? 덩어리로 봐봐. 얘가 있는데 빼기 3 보여? 곱해서 마이너스 3 더해서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얘를 a처럼 봐봐. a제곱 빼기 2a 빼기 3 보여? 덩어리째 보여야 돼. 보이지? a제곱 빼기 2a 빼기 3 맞죠? 그럼 마이너스 3하고 1로 인수분해가 되죠? 맞죠? 그럼 x제곱 놔두고 x 더하기 x분의 1 마이너스 3 x 더하기 x분의 1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이때 요 x제곱에서 다 곱하기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x제곱을 두 개로 쪼개서 x 곱하기 x라고 생각한 다음에 하나씩 줘. 하나씩 이렇게 하나씩 줘. 그럼 x를 곱하면 x제곱 더하기 1 빼기 3x 순서를 바꿔. 이렇게.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때 요 값이 굉장히 유명한 허근이에요. 허근. 얘가 굉장히 유명한 허근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시근을 갖는다는 사실을 알고 판별식 해봐도 되고요. 시근을 구하시오. 그럼 허근은 아니고 시근을 구하시오. 여기죠, 요거. 그러면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시오가 되는 거고 2차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하겠지만 인수분해가 아니 되는군요. 그래서 뭘 씁니까? 근의 공식을 쓰세요. 자,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시근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2분의 3 뿔마 루트 5 해서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어떤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2이고요. 나머지 두 근이 알파, 베타일 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의 값을 구하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제 방정식 문제를 풀 때는 항상 똑같아요. 이제 푸는 방법이 되게 다양하게 있긴 한데 근이라는 말이 나왔다면 사실 대입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저기 보시면은 K가 보이세요? K가? 자, 근을 대입하면 K가 답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죠. 구조가. 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X에 넣어줘야 됩니다. X의 근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8 더하기 4K 더하기 4 빼기 2K 더하기 6은 0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2K는 얼마야 이거? 18? 마이너스 18. K가 마이너스 9가 나오는구나. 됐지? 그러면 K의 마이너스 9를 대입해. X 세제곱 마이너스 9 X 제곱 마이너스 9를 넣어주면 11X 더하기 6은 0 이렇게 나와.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게 나머지 두 개의 근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하면 돼요? 조리제법 쓰면 되죠. 근데 이게 조리제법이 세상에서 제일 쉬워. 왜 그럴까? 2라고 줬으니까. 그러니까 1 빼기 9, 11, 6 이렇게 있을 때 그냥 2를 쓰면 돼요. 2를. 그죠? 2를 써주면 1, 2,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나오거든요. 선생님, 저는요 2라고 해서 했더니 얘가 0이 안 나와요. 그럼 뭘까요? 잘못한 거예요, 그게. 그럼 다시 하면 돼. K를 잘못 구한 거야. 그렇지 않고서는 K가 이게 뭐 2라고 해서 K 값을 구해서 넣는데 답이 안 나온다? 구조상 그럴 수가 없다. 알겠지? 그럼 이제 결국은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건 이 근이 아니잖아요. 이거죠, 이거. 그럼 알파 베타는 얘의 근인 거거든요. 그럼 이것만 써요. X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3은 0에 두 근 알파 베타 이렇게. 됐죠? 그럼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결국은 3차식이지만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1차식 곱하기 2차식이라고 한 게 조금 이해가 가나요? 그죠? 그럴 수밖에 없지? 오늘 뭔가 정빈이가 좀 기운이 없으니까 선생님이 굉장히 즐겁군요. 자, 아니요. 이게 좀 기분이 별로네. 그지? 좀 정신 차려봐. 왜 그래? 어저께 또 뭐 먹고 잤구나? 저요? 라면 한 3개? 이렇게. 그치? 됐어요? 이제 한번 해보자. 근과 계수한 게 쓸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뭐다?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빼기 2 알파 베타다. 이렇게. 자, 77에 49 더하기 6은 55 이렇게 나오는군요. 됐죠? 그럼 뭐 이렇게 어렵진 않다. 자, 여러분 21번 문제가 만만치 않다. 요거 애들 되게 많이 틀리거든요. 이 문제. 그래 진짜 뭐. 근데 이제 지금 조심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애들이 너무 많이 틀려서 이제는 뭐 포기했어요. 그냥 틀리겠구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애들이 많이 틀립니다. 좀 잘 보시고 좀 잘 조심을 해주세요. 괜찮아? 집에 갈래? 보낼 마음도 없었지만 한번 물어봤어. 뭔가 젠틀한 이미지를 좀 쌓고 싶어서. 되게 젠틀해 보이지 않으세요? 자, 저게 중근을 갖도록 하자 이렇게 나왔죠? 자, 이 3차 방정식이 이렇게 나왔을 때 근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어쩔 수가 없어요. 뭘 해야 되죠? 인수분해를 해야 돼요. 아니 인수분해를 하지 않고 어떻게 근에 관련된 얘기를 합니까? 물론 이제 근과 계수 관계도 있긴 한데 이건 그 문제 같지는 않아요, 사실. 그지? 그러면 이제 인수분해 어떻게 해? 조리제법이에요. 조리제법. 근데 K가 있는데요? 신경 쓰지 말고 써보자 한번. 1, 3-K, K-4. 자, 다 더해봐. 오! 뭐야? 뭐야 이거? 0이지? 뭐가 되는 거야? 1이 되죠, 1이. 됐죠?
그러니까 K 있다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니까 무조건 조리지법이 돼야 돼. 1, 4-K, 4-K, 4, 빵, 이렇게. 알겠지? 요거 한번 적어볼게. x 빼기 1, x제곱 더하기 빼기를 쓸까? 빼기 k-4, x 더하기 4는 빵. 이렇게 나와요. 알겠습니까? 자, 근데 이제 요거를 애들이 왜 많이 틀리냐면, 자, 이렇게 딱 써놓고선 중근을 갖도록 하는 모든 K값을 구하시고, 중근! 막 흥분해. 중근 나 아는데, 이거? 와, 이거, 씨발, 판별식 기능 0이네,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내가 왜 틀렸다고 하겠니? 근이라고 하는 건 앞에도 보이잖아요, 앞에도. 얘도 근이죠, 얘도.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을 줘줘야 되는 게 있는데, 첫 번째, 중근이 1이냐, 1이 아니냐로 구분을 줘주셔야 된다고. 중근이 1인 경우. 중근을 갖는 경우. 그럼 이 얘기 무슨 말이냐면 여기 앞에 1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2차식이 1이라는 근을 하나 더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럼 앞에 하나 있고 뒤에 하나 있고 중근이죠? 그러면 1을 중근으로 갖는 경우는 요 2차식이 1을 넣어주면 0이다. (1을) 넣어줘요, 그러면. 어떻게 돼? 뭐야, 이거? 거꾸로 됐네? 너, 1 빼기 4 더하기 4 더하기 4는 뭐? 0. K가 뭐다? 9가 하나 나오잖아요, 이렇게. 9가 하나 나와요,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 1이 중근이 아닌 경우. 이렇게. X는 1에서 중근이 같지 않는 경우. 이거예요. 그럼 1이 하는 중근을 갖는 거니까 얘가 그냥 중근을 가지면 되죠. 그죠? 그러면 그래서 2차식 x제곱 빼기 k-4 x 더하기 4는 0이 중근을 가지면 되니까 판별식 B를 때렸더니 k 빼기 4의 제곱 빼기 16은 0이 되면서 맞아요? k제곱 마이너스 8K가 0이 되면서 K가 8이거나 또는 0이 하나 나오죠? 이렇게 됐습니까? 모든 K값의 합을 구하시오. 뭐가 나와요? 17이 나옵니다. 근데 애들 거의 대부분 8이라고 줘. 8. 응?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여기 몇몇은 이 문제 나오잖아. 또 8 적을걸? 그럼 내가 또 흥분하겠지? 내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러면서. 그럼 애들, 언제요? 언제 알려주셨어요?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응? 이렇게 선생님이 애들이 많이 틀리는 문제다. 라고 하면 좀 더 주의 있게 풀고 어떻게든 맞추려고 노력을 해주세요. 되게 많이 틀려, 진짜. 나 환장해. 자, 25번 문제. 오늘은 그죠? 힘들군요. 조금만 더 할게요. 지금 내가 보니까 한 33번? 그 정도까지만 하고, 거기까지네요, 딱. 넘어갈 것 같아요. 자, 3차 방정식이 나왔는데,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 관계를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잘 보세요. 세 개의 근 나왔죠? 세 근의 합은, 이렇게 합이라고 써줘요, 그냥.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뭐다? 1. 세제곱에 1, 이렇게. 알겠지? 맞죠? 이해 가죠? 곱은 두 개씩 짝지어서 곱해. 이걸 보고서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뭐다? 5. 마이너스 플러스. 그지? 다 곱해. 다 곱한 거는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2. 됐죠? 여기까지 됐지? 오케이. 근데 지금 보니까, 이거? 뭐야, 이거? 알파 플러스 베타, 베타 플러스 감마, 감마 플러스 알파네. 근데 요런 거에서 여러분들이 좀 빨리 봐주셔야 되는 게, 저게 지금 이렇게 순환하잖아요? 뭔가 패턴이 보이죠? 그죠? 쟤를 바꿔줄 건데, 알파 플러스 베타 대신에 1 빼기 감마. 그죠? 1 빼기 알파 1 빼기
베타 이거죠? 이거 구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됐어요? 이해 갑니까? 그죠? 아니, 물론 이게 아니구나. 요거. 그죠? 이해 가지? 그래서 저거를 이렇게 바꿔놓고 풀어야 돼요. 자, 이거를 이제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한다? 얘를 미친 듯이 전개한 후, 여기서 구해놓은 얘를 대입해서 답을 구하자. 라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뭔가 간지가 나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얘기를 좀 들어보시면 3차 방정식의 3개의 근이라고 하는 건 알파, 베타, 감마를 넣어서 0이 나왔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알파, 베타, 감마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 식을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는데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5x 더하기 2가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x 빼기 감마예요.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그죠? 이해 갔죠?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 근이다, 인수분해가 된다, 이런 얘기잖아. 그지? 근데 딱 보니까 얘랑 항등식이지, 그지? 맞아요? 근데 뭘 구하는 거야? 뭘 구하는 거지? 이거잖아. x에 뭘 넣어주고 싶어? x에? 그죠? 이해 가요? x에 1을 넣어주면 얘랑 같은 것까지는 알겠어, 가연아? 그럼 x에 1을 넣어주면 1 빼기 1 더하고 7은 x에 1을 넣어주면 똑같잖아, 7이지. 그죠? 요렇게 구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만약에 내가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이거 미친 듯이 전개하면 돼요. 그러면 요걸 통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30번 같은 문제 때문에 선생님이 알파, 베타, 감마로 외우지 말라고 한 거예요. 30번 문제 때문에 야, 씨야, 이거 알파, 베타, 감마 이거 외워봐야 아무 소용없어 라는 얘기가 30번 문제 때문에 그렇다. 자, 한번 봅시다. 알파, 베타, 감마라 할 때, 자, 그러면 뭐 근이라고 했으니까 저거는 놔야지. 세 근의 합은 4고요. 두 개씩 곱하내는 마이너스 3이고요. 세 개를 다 곱하내는 마이너스 1이에요. 자,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어떤 3차 방정식이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과 감마분의 2를 근으로 갖는다, 이렇게 나오죠? 맞죠? 보여요?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을 근으로 갖는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세 근의 합은요, 그냥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러면 세 근의 합을 계산할 수가 있나? 있지. 왜냐면 내가 얘를 아니까. 그러면 얘를 어떻게 계산하지? 통분할까? 알파, 베타, 감마. 얘는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렇게 나오겠지 뭐, 그치? 물론 순서를 선생님이 좀 거꾸로 하긴 했는데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구조가. 됐나요?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1이고요.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마이너스 3이고요. 3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3. 됐니? 됐어. 자, 두 번째. 두 개씩 짝지어서 곱하면요. 두 개를 곱해요. 알파, 베타분의 1. 두 개를 곱해요. 베타, 감마분의 1. 두 개를 곱해요. 감마, 알파분의 1. 요거를 계산하는 거죠. 두 개씩 짝지어서 곱하네를 계산해야죠. 그러면 얘를 또 통분해. 알파, 베타, 감마.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1이고요. 4고요. 마이너스 4.
됐습니까? 다 곱하면요. 알파, 베타, 감마분의 1. 다 곱하면요.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럼 그때의 3차 방정식에 알파분의 1, 베타분의 2, 감마분의 1을 근으로 갖는 건 x 세제곱분의, 자, 이거분의 요거를 딱 읽었더니 뭐가 나온다? 3이 나와야 돼. 마이너스 3x 제곱. 자, 요거분의 요거를 딱 읽었더니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4x. 요거분의 요거를 딱 읽었더니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 플러스 1은 0. 됐죠? 됐나요? 근데 이제 요거는 하지 말자. 근데 요게 이제 외우라고 하기도 하는데, 근이 역수를 근으로 가질 때에는 개수가 반대로 가요. 예를 들어서 이제 x 4제곱의 개수하고 상수항의 개수하고 바꾸고 x제곱의 개수하고 x의 개수를 바꾸면 답이 되거든요. 맞잖아요, 지금. 이게 근데 이제 그걸 외우기도 하는데 굳이 외우지 마세요. 이거 좀 연습시키려고 한 거니까. 그지? 나중에 시험 때 뭐 혹시 필요하면 외우면 되니까.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이제 요 얘기가 나왔는데, 똑같습니다. 2차 방정식. 가연이 집중. 가연이 집중. 쟤도 이제 가끔 멍 때리네. 하긴 뭐 이제 이 긴 시간 동안, 그지? 1시간 반 동안 집중을 계속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나도 이제 뭐 이해는 가고요. 근데 나는 더 힘들죠. 이 전부 다 이건 누구 때문이다? 빠진 놈 때문이다. 윤태양. 알겠죠? 아니면 이제 좀 문제 좀 풀고, 그러고 갈 건데, 근데 뭐 여기 뭐 그렇게 얘기해봐야 누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빠질지 모르니까 서로 욕을 할 수 없고. 자, 일단 이제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요, 개수가 유리수인 경우하고 개수가 실수인 경우가 있는데, 개수가 유리수가 나왔을 때 한근이 2 플러스 루트 3이 나오면, 그죠? 뭐 얘기해볼까? 적어볼까? 요건 좀 중요하니까. 요렇게 이제 3차 방정식에서 첫 번째 나오는 건 개수가 유리수일 때. 유리수 조건이 붙고 어떤 한근이 무리수근이 나왔을 때, 무리수근, 뭐 이렇게 쓸까요? 무리수근이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냐면, 또 다른 한근이 이 근 말고 또 다른 한근이 반드시 켤레근을 가져야만 한다 라는 결론을 얻습니다. 이제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근과 개수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당연합니다. 세 근의 합이, 요 또 다른 한근은 뭔지 모르죠? 세 근의 합이, 이해가? 요거분의 요건데 A, B가 유리수죠? 맞죠? 두 개씩 짝지어서 곱한 애가 요건데 유리수죠? 세 개를 다 곱한 애가 유리수죠? 그러면 무리수인 근을 없애줘야 되기 때문에 켤레근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 유리수라는 조건이 없으면 사실은 켤레근이 아닐 수 있는 거죠. 다른 근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A, B, C, D가 무리수가 나왔다고 하면 굳이 켤레근이 아니어도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한 근이 2 플러스 루트 3 저렇게 나왔다고 해서 흥분하면서 2 마이너스 루트 3 적어주지 마시고 개수가 유리수 조건이 있다는 걸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똑같은 얘기로 이제 개수가 A, B, C, D가 이제 실수 조건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실수 조건. 실수 조건이 나왔을 때 한 근이 P 더하기 QI 이렇게 허수인 근이 나왔다면 또 다른 한 근은 반드시 얘 무슨 근? 켤레근일 수밖에 없다. 요 얘기입니다. 요거는 똑같은 이유에서 그래요. A, B, C, D를 보면 근과의 수관계에 의해서 A분의 B, A분의 C, A분의 D가 모두 실수가 나오는데, 한 근이 허근이 존재한다면 허근을 없애줘야 하는
혈내근이 반드시 짝꿍으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문제는 너무 쉬운 게 한 근이 2 플러스 루트 3이야. 또 다른 한 근은 2 마이너스 루트 3이야. 그럼 다른 한 근은요? 몰라. 이렇게. 몰라.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A, B 값을 구하는 거걸랑요? 근데 바로 구할 수가 있어. 왜? 저기 맨 뒤에 2 보이니? 2는 어떻게 하면 나오지? 얘를 모조에다 곱하면 나오죠? 얘랑 곱하면 뭐예요? 1이죠? 1. 근데 알파가 있죠? 다 곱하면 알파죠? 알파가 뭐야? 마이너스 2.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2를 이렇게 바로 구할 수가 있다. 됐나요? 됐습니까? 어려워? 이해 못했어? 근과 계수의 관계. 세 근의 곱은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상수항 음수 붙인 거. 근과 계수의 관계. 근과 계수의 관계. 몰라? 세 근의 곱은 x세제곱의 개수분의 상수항. 저 뭐야? 어디 갔다 왔지? 써줘 한번? 봐봐.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는 0에서 세 개의 근 알파, 베타, 감마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다. 요거. 처음 봐? 너 졸았니? 괜찮아? 너 이해했어? 아, 그래? 저 새끼 저거 모른 척하고 지 얘기하는지도 몰랐구만. 자, 그러면 얘를 더하내는 합을 구하면 2가 나오고요. 곱하내를 구하면 두 개를 곱해요 1 더하기 두 개를 곱해요 마이너스 4 더하기 2 루트 3 두 개를 곱해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루트 3. 자, 지워지면서 마이너스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뭐가 나와? 7 나오죠? 마이너스 7. 그러면 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7x 그 다음에 더하기 2는 0 이렇게 나오면서 a, b 값이 등장을 하고 두 개를 곱하니까 14예요. 됐죠? 일단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선생님이 풀어준 거 아래 거 하나씩 풀면서 좀 점검을 하고요. 그저 모르는 것 좀 질문을 받고 그리고 갈게요. 일단 숙제는 여기 어디까지야? 태양이가 보고서 숙제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냥 38번까지 해와야 될 것 같죠? 그죠? 38번까지 해와야 되고 목요일날쯤 과제가 안 돼 있으면 선생님이 좀 남길게요. 목요일까지 좀 과제 좀 잘 해오세요. 이제 현서는 그건 끝났어. 목요일날 안 해오면 자, 선생님이 앞에 거 밀리는 건 괜찮은데 그지? 5번에 나가는 것만큼 천천히 하세요. 알겠지? 앞에 거는 계속 밀리니까 어쩔 수 없는데 이건 또 새롭게 하는 거니까 하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돼. 그지?